MySQL 설치 개요. 아마존, 오라클 등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제공해요. 그 아마존 RDS라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예요. 오라클도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어요.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성능도 매우 좋고 매우 편리해서 그 회사라면 당연히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급적 무료로 지금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료 이용에 제약이 있어요. 아마존 서비스는 1년만 무료라서 보통 개발하고 뭐 어쩌고 풀잭하고 어쩌고 하면 1년 훌쩍 가죠.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돈이 나가요. 비싸요. 한 인스턴스 비용 한 10,000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좀 더 비싸서 만 몇천 원 해요. 그래서 대략 3만 원 정도, 약간 안 되게 3만 원 정도 대략 매월 돈이 나가요. 그럼 얼마야? 1년이면 30 몇만 원 나간다는 거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 돈을 30 몇만 원 1년에 쓸 필요가 없죠. 오라클 서비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2개까지 무료라서, 그리고 계속 무료예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딱 2개 이내에만 쓴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또 딱 2개라는 제약도 좀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서버 인스턴스에 MySQL 서버를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면은 뭐 DB 여러 개 만들어도 좋고, 뭐 인스턴스가 계속 무료니까 DB도 계속 무료예요. 개수 제한이고. 단지 회사는 이렇게 안 해. 왜냐하면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능이나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지만, 뭐 취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정도는 뭐 성능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 성능 걱정할 필요.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또 뭐 얼마나 되겠어. 그 서버 인스턴스 디스크 남은 용량이 한 뭐 30 몇 기가 남았죠. 뭐 그 정도면 뭐 데이터베이스 뭐 몇십 개 만들어도 충분하지. 그리고 뭐 동시 접속자가 한 몇십 명, 몇백 명까지는 또 성능도 충분해요. 취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그 정도 성능에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죠. 회사라면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성능이나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니까 우리는 취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무료로 내 마음대로 DB 여러 개 이것저것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서버 인스턴스에 MySQL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할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해. 당연히 이런 거 이용해요. 오케이. 그래서 서버 인스턴스에 MySQL 서버를 설치하자. 그런데 MySQL도 메모리를 많이 몇백 메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왑 영역 2기가 만들었죠. 스왑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메모리 부족해서 안 돼요. 메모리가 대충 적어도 한 2기가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물리적인 램이 1기가 기본 제공되니까 수압 영역을 최소 1기가 아니면 지난 시간 했듯이 2기가 수압 영역이 있어야 MySQL도 서버에 운영할 수 있다. 자, 설치. 패키지 설치 명령. 이 명령은 외워야 되겠죠. 뭐 설치할 일이 꽤 종종 있으니까. 자, sudo apt install, 설치할 패키지명. MySQL 서비스라고도 하고 데몬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뭐 디몬 이렇죠. 그런데 흔히 IT 용어로는 데몬이니까 데몬이라고 합시다.
그 컴퓨터 화면을 차지하고 전면, 눈에 보이는 전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옛날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고 요즘은 스마트폰 때부터 앱이라고 많이 하죠. PC 시절에서는 앱이라는 말이 없었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응용 프로그램,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떼버리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만 했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길어서 뒷부분 떼버리고 앱이라고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원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체제 같은 게 시스템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유용한 도구,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MS 워드나 문서나 포토샵, 그림 편집기 이런 건 문서 작업에 응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그릴 때 응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분야에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문서 작업에 응용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떼버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만 부르다가 리케이션도 떼버리고 요즘은 앱이라고 하죠. 말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용어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화면을 차지하지 않고 배경에서 화면에 보이지 않고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죠. 그런 걸 윈도우즈에서는 서비스라고 그랬고 유닉스에서는 옛날부터 데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 유닉스는 데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유닉스도 서비스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유닉스는 데몬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고 두 말을 둘 다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용어는 기원이 분명하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떼버리고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한테 뭔가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게 목적인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지.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 앞에 프론트엔드가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건 그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 뒤에 프론트엔드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서비스 해주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이것저것 많아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래서 MySQL 서버를 설치할 때 그 서버 패키지 이름은 MySQL 서버예요. 이렇게 설치했었죠. 이렇게 MySQL 서버. 설치할 패키지 이름은 MySQL 서버인데 서비스 이름은 그냥 MySQL이야. 그래서 패키지 이름과 서비스 이름이 달라요.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 명령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sudo 서비스 서비스명 그 다음에 단어가 start, stop, restart, status예요. 서비스명 그 다음에 단어가 start, stop, restart, status. 그리고 앞에 sudo는 서비스 상태를 변경하는 명령들은 시작, 종료, 재시작은 상태 변경이죠. 이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 그래서 앞에 sudo를 붙여야 돼요. 그렇지만 상태만 보는 명령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죠. 그래서 sudo를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뭐 붙여도 되고 그렇지만 뭐 안 붙여도 되고 이 네 명령 알아야 되겠죠. 방금 MySQL을 설치했고 MySQL 상태를 한번 MySQL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화면 지우는 명령은 clear이고 화면 지우고 서비스 MySQL state
토스 하면 이렇게 액티브 러닝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액티브 러닝. 그래서 MySQL 서버를 설치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상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액티브 러닝 그러면 설치가 잘 된 거예요. 서버 is operational 실행 중이다. 참고로 윈도우즈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 목록은 이 제어판 들어가서 여기서 로컬 서비스 이렇게 조회해 보면 여기 로컬 서비스 보기가 나오죠. 로컬 서비스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 목록이에요. 많죠. 이것저것 많아. 그리고 여기도 네, MySQL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즈 내 PC에도 MySQL 서비스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이 서비스의 이름은 그냥 MySQL이 아니고 MySQL 80이네. 이게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유저1 계정 생성. MySQL 관리자 계정은 루트예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 이름이 어드민인 건 그 유닉스 쪽 전통은 아니야. 유닉스 쪽 전통은 관리자 계정이 루트예요. 유닉스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MySQL 관리자 계정도 루트예요. 스프링 부트 백엔드 프로그램에서 MySQL 서버에 연결할 때 설정 파일에 MySQL 서버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되죠. 그 설정 파일이 바로 이건데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이죠. 백엔드 프레임워크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이 소스 코드 파일에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짓은 이건 보안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요.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깃허브에 올리는 취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이런 짓을 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짓이고 그 여러분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입사 여러분이 취업한 회사 뭐 팀장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깃허브 들어가서 봤더니 어라 이 설정 파일에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가 있네. 이거 매우 안 좋아요. 나 같아도 그 사람 그런 신입사원 뽑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실수할 수가 있지. 개발자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데 버그가 있었다. 이건 실수긴 실수고 사고긴 사고인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훨씬 심각한 사고가 뭐냐면 데이터가 털리는 거예요.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게 보안 사고가 터진 거죠. 데이터가 유출. 이건 큰 회사면 9시 뉴스에 그 회사 사장이 나와서 머리 숙이고 사죄해야 되는 큰 사고야. 데이터가 털리는. 고객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거 뭐 큰 사고죠. 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실수로 싹 쥐어 먹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고야. 데이터 관련 사고가 큰 사고예요. 그런데 관리자 비밀번호를 소스 코드에 등록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회사 팀장은 이 사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사고 치겠구나. 위험한 놈이다. 생각이 팍 들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여러분의 사수가 될 사람, 팀장이 될 사람이 좀 보고 나를 좀 좋게 평가해달라. 이게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특히 이 보안 문제 신경 써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계정 비밀번호를 소스 코드에 입력하면 절대로 안 되고,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요. 계정 비밀번호를 운영체제 환경 변수에 등록하고 소스 코드에는 그 환경 변수 이름만 등록하면 실행될 때 그 환경 변수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식으로. 소스 코드에는 비밀번호가 안 들어 있는 거죠.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도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지. 관리자 계정 비번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알려주는 것도 위험하고, 더군다나 관리자 계정을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해? 관리자 계정을 코딩할 때 사용해? 이건 말이 안 되죠. 혹시 백엔드 사용하는 계정이 털려도, 해커에게 털려도 그 털린 계정이 적어도 관리자 계정이면 안 되지. 그래서 백엔드에서 사용할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그 계정에는 딱 그 백엔드 그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딱 최소한의 권한만 줘야죠. 그래서 딱 요 백엔드 프로그램은 딱 그 상품 목록 서비스하는 백엔드니까 상품 목록 테이블만 읽고 쓰고 권한이 있고, 뭐 회원 정보 테이블에는 권한을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권한만 딱 최소한으로 그 계정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데이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하죠. 요즘 점점 인공지능 때문에 해킹도 점점 이제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킹하는 건 인공지능이 도와주니까.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인공지능 이용해서 해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은 정말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정말 물리적으로 죽이고 부수고 이런 전쟁이었다면, 점점점 해킹 전쟁의 수단으로 해킹이 강력한 무기 혹은 그 무기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점점점. 아무튼 그렇고 넘어가서, 자, 그래서 유저 원 계정, 백엔드에서 사용할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보면 강의 자료 폴더에 여기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있죠. 사용자 계정 만들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 내용을 우리 서버에서도 똑같이 해야죠. 먼저 그 서버 배슈 쉘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서버 배슈 쉘을 실행하는 명령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MySQL 쉘 프롬프트가 나와요. MySQL 쉘 프롬프트가 나왔고, 이 프롬프트에서 MySQL 명령, 즉 SQL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 생성 SQL 명령. 사용자 계정은 유저 1이고, 유저 1. 비번은 이거고, 이렇게 계정명 비번,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쿼리 OK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하면, 지금 이건 아스테이크가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테이블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학생 수준이니까 그 편하게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아스테이크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다가 딱 이 계정한테 줄 데이터베이스 명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테이블 명을 적어줘야 되고, 이렇게 딱
어느 데이터베이스, 어느 테이블 이렇게 권한을 세세하게 주는 게 보안 측면에서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세요. MySQL 권한 관리 뭐 이런 거 보면 나오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딱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그냥 유저원 계정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아스테리크 점 아스테리크 모든 테이블에 대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등등 이런 명령들의 권한을 준다. 자, 이렇게 명령 두 개면 돼요. 계정 만들었고 권한 줬고. 자, 이제 계정이 잘 설정됐는지 이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난 아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면은 계정 만들어졌고 권한 설정도 잘 됐다는 뜻이에요. 설정 성공. 별로 어렵지 않죠? MySQL 쉘 지금 현재 MySQL 쉘에 있죠. 쉘 빠져나오기. 자, exit 명령을 하면 MySQL 쉘에서 빠져나와서 git이래. 배시 쉘 프롬프트로 빠져나오죠. 이건 MySQL 쉘, 이건 배시 쉘.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MySQL 서버를 재시작해야 되는데 이 명령 앞에서 배웠죠. sudo 서비스명 restart 하면 MySQL 서비스가 재시작돼요. 다음에 그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 설치. 백엔드 프레임워크 강의 예제에서 사용하는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를 서버 인스턴스의 방금 설치한 MySQL에 이 데이터베이스도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도 설치하려고 해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강의 자료 웹 폴더에 student2.sql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했지. 그 파일 복사 실습하면서 아무튼 그 다운로드한 student2.sql 파일을 서버 인스턴스에 업로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인스턴스에서 student2.sql을 MySQL에 임포트 해야 돼요. 자, 다운로드 student2.sql 파일을 강좌로 웹 폴더에 있는데 얘를 PC에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 그런데 이건 실수야. 왜 실수냐면 지금 이 쉘 프롬프트는 지금 서버 쉘 프롬프트지. 서버지. 지금 내 PC가 아니잖아. 내 PC 쉘로 빠져나와야죠. exit 하면 빠져나와요. 이게 내 PC 쉘 프롬프트죠. PC 배슈 쉘. 다운로드된 파일은 내 PC에 있지.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홈 디렉토리 아래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실습하면서 다운로드한 book2.sql과 student2.sql이 있죠. 이 파일. 다운로드 잘 됐는지 확인하고 PC 쉘에서 이 파일을 내 노트북의 배시 쉘에서 내 PC에서 요 명령을 실행하면 업로드가 돼요. scp 명령이고 -i key 파일 이 부분은 뭐 똑같고 업로드할 파일 경로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분투 골뱅이 서버 IP 주소 콜론 하고 여기 연두색 부분이 서버에 어느 디렉토리에 업로드하느냐 그 디렉토리 경로명이에요.
근데 tilde라고만 적어주면 홈 디렉토리에 업로드 한다라는 거죠. 보통 홈 디렉토리에 업로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scp-i 킷 파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할 파일이 홈 디렉토리 아래 다운로드 아래 student2.sql을 업로드할 거고, 이 파일을 어디에 업로드할 거냐면 우분투 골뱅이 서버 IP 주소. 자, 14. 이 서버에 콜론하고 경로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경로명은 그냥 tilde, 즉 홈 디렉토리에 업로드한다. 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초당 3.4메가 속도로 업로드가 됐으니까 뭐 속도는 빠른 편이죠. 100% 업로드가 됐다. 그 다음에 1초도 안 걸렸다. 자, 이제 서버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서버 들어가는 명령은 아까 입력을 했죠. 이 배슈쉘에서 위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입력했던 명령들이 순서대로 나와요. 요거지, 요거. 이게 서버 연결하는 명령이죠. 오케이, 서버 연결했고, 이건 지금 서버 프롬프트죠. 여기에서 여기 student2.sql이 이렇게 업로드 됐죠. 자, 이제 서버 배슈쉘에서 요 명령을 실행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서버 MySQL에 임포트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MySQL에 설치돼요. 당연히 서버 배슈쉘에서 실행해야지. 서버에 설치할 거니까. sudo mysql 하면 돼요. 이러면 끝나. 자,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서버에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MySQL 쉘을 실행하고, MySQL 쉘 실행하는 명령은 이거였죠. sudo mysql 하면 이렇게 MySQL 쉘 프롬프트가 딱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 MySQL 그 SQL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이 show databases semicolon.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student2가 보이죠.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설치 서버 MySQL에 설치됐다라는 얘기죠. 데이터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MySQL 쉘에서 SQL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실은 SQL 명령 실행하는 쉘이 MySQL 쉘이에요. 그래서 먼저 use student2라는 명령, 이 명령은 지금부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student2로 설정한다라는 명령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앞으로 실행하는 SQL 명령은 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인 student2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select take from student semicolon 이러면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다 조회하는 명령이죠. 학습 목록이 쭈루룩 나와요. 또 뭐 select take from 왜 한글로 넘어갔냐? from department 그러면 학과 목록이 쭈루룩 나오겠죠. 자, 그래서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치됐고 데이터도 잘 된 거죠. 이제 배슈쉘로 빠져나가고 오케이. 그리고 MySQL 메모리 사용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이 아까 서비스 MySQL 스테이터스 여기에도 좀 나오는데 여기 메모리
384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MySQL이. 대략 한 400메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까 기본 메모리가 900 얼마, 1기가 조금 안 됐지. 그런데 MySQL 혼자 384메가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압 영역을 2기가 수압 영역을 잡아주지 않으면 메모리가 부족하겠죠. MySQL도 이렇게 한 3, 400메가 차지하고 그 자바도 한 뭐 300메가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MySQL 설치하고 그 자바 스프링 프로젝트 한 두세 개 돌리면 1기가가 훌쩍 넘는 거야. 그럼 메모리가 부족해서 서버가 죽는 거죠. 그래서 꼭 수압 영역 설치가 필요했던 거고 MySQL이 384메가 정도나 먹는다. 지금 거의 뭐 작업이 돌아가고 있지도 않잖아. 설치만 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MySQL D 뒤에 D가 붙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PID가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626050.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 프로그램 이름이 MySQL D예요. 즉 이 MySQL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명령 혹은 이름이 MySQL D야. 이 D가 그 데몬의 D예요. 데몬. MySQL 데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들 중에 끝에 D가 붙는 것들은 아 이거 데몬이구나. 서비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닉스 그 프로그램 이름의 관례 뭐뭐 D로 끝나면 그게 데몬 즉 서비스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방금 업로드를 배웠죠. 근데 다운로드도 쉬워요. 다운로드도 이 업로드 명령을 약간 응용하면 되는데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긴 하겠지만 왜 이래? 알겠죠? 그러니까 복사 명령하고 문법이 비슷해. SCP가 CP 명령하고 문법이 비슷해요. 이 명령을 실행하면 다운로드할 경로명의 파일이 서버의 다운로드할 경로명 파일이 내 PC의 위치에 다운로드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도 경로명이고 이 콜론 앞부분을 제외하면 콜론 뒷부분도 경로명이잖아. 그래서 요 경로명의 파일을 요 경로명으로 복사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걸 서버 주소 콜론을 붙여줬기 때문에 서버에 복사되는 거죠. SCP도 CP야. 복사예요. 마찬가지로 복사니까 이건 서버의 요 경로명의 파일을 내 PC의 이 경로에 복사한다. 서버의 파일을 내 PC에 복사하니까 이건 다운로드죠.
그리고 이건 내 PC의 파일을 서버 경로에 복사하니까 이건 업로드고. 이해되죠? 이 SCP 명령 문법도 그러니까 서버 경로명 앞에 이 서버 주소 콜론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경로명이고 이 SCP 명령의 사용 방법이 유닉스 CP 명령 사용 방법하고 매우 유사해요. 경로명이에요. 복사할 파일의 경로명, 그 다음에 복사할 곳 경로명. 그런데 그 복사할 곳이 서버라면 서버 주소 콜론 붙이는 거고, 복사할 파일이 서버에 있는 파일이라면 서버 주소 콜론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실험해 봅시다. 지금 저건 PC에서 해야지. PC 쉘에서 cp 키 파일,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이렇게 하면 빠르지. scp-i 키 파일 서버 주소 콜론 홈 디렉토리에 서버 홈 디렉토리에 student2.sql 파일이 있죠. 방금 업로드 했으니까 이걸 그 로컬에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해라. 그냥 점이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죠. 그러면 홈 디렉토리에 복사가 되겠지.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 됐어요. 100%. 속도는 초당 3메가. 1초도 안 걸렸죠.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 보면 당연히 방금 복사된 다운로드된 이 파일이 방금 다운로드돼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SCP 명령 가지고 업로드 다운로드 둘 다 할 수 있어요.